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 좀 짧아서 아쉬운 그런 달이죠. 그래도 2월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마는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는 달이 바로 2월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이 사흘 남았네요. 봄을 기다리고 봄을 맞게 되는 2월. 설레임으로 살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겠죠? 장미화가 불러줍니다. 봄이 오면. 동포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의 채통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엊그제다 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벌써 2월입니다. 네. 어쨌든 또 2월이니까요.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또 봄 준비를 해야죠. 아 그러네요. 네, 2월 4일이 입춘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2월은 28일까지 있어서 왠지 좀 짧으니까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지금도 있나요? 저희 때는 학교 때 2월달 되면은 네. 아주 짧은 방학이 있었는데. 아 요즘은 그 네. 봄방학이라는 게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주 짧은 방학이 있어서. 맞아요. 한 일주일 정도. 네. 네. 그래서 가면은 저는 3월 1일부터 바로 예. 학기 시작돼 버렸는데, 그래서 2월 달이 의외로 이것저것 봄맞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바빠요. 새학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또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기도 네. 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입학 준비도 해야 되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 부분들이 많잖아요. 바뀌는 부분들이.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올해 들어서 좀 바뀌는 동포 정책. 네네. 아 좋은 좀 다시 정보인데요. 한번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좋은 정보라기보다는 예.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방문 취업 동포들이 이제 취업 정책이 네. 이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 바뀌었다는 게 있는데, 예. 이 포지티브가 뭐냐, 네거티브가 뭐냐, 또 이렇게 좀 영어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런 해라 해가지고 하는 일을 그냥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네거티브는 하는 일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좀 정해놓고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다 풀어놓는. 자유롭게 네.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단순 노무일 업종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회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는 조제한 거 외에는 자유롭게 한다. 네. 근데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동포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 동포하고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만은 또 알아야 될 게, 네. 방문 취업 동포는 그렇게 하더라도 취업 활동을 할 때는 고용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네. 노동부에도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도 또 취업 개시 신고를 하는 그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방문 취업 동포들은 이제 그 취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네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정식적인 고용 허가, 네. 특례 고용 절차는 밟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올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세청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할 때 이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좀 제출하라 그랬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은 좀 간편해지긴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은 좀 많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굳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법무부가 그냥 국세청의 자료를 다 네. 조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속에다 들어가 네, 있군요. 있기 때문에 제출을 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취업 활동을 하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소득이 얼마였는지. 생겼냐가 이게 네.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는 만약에 불법 취업 상태,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할 분야에서 일을 했다가 소득이 발생해 버리면 불법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벌금도 물기도 하고 또 이게 아주 벌금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안심할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밟고선 네네네. 취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면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잘 알고선 해야지 네. 모르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뭐 일을 했고 소득을 받았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이미 신고가 된 예, 거기 예.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용주 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잘 알려드리고 네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크게 뭐 벌금도 세게 물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은 꼭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뭐 토끼니까 토끼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수요일에 행보우체통 열어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2023 계묘년 토끼해를 맞으며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다사다난한 범띠해는 다 가고 희망찬 2023 계묘년 토끼해가 찾아왔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한 해가 짧게만 느껴진다. 해놓은 일도 별로 없는데 나이만 먹는 무정한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다가오는 토끼해를 맞으며 토끼와 관련한 글을 쓰고 싶은데 별로 쓸 것이 없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좀처럼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범은 위풍, 원숭이는 지혜, 말은 자유, 소는 근면, 개는 충직을 대표한다면 토끼는 사랑과 총명을 대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예로부터 토끼는 귀여움과 총명 그리고 사랑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다. 토끼를 귀여운 어린이, 사랑스러운 여인, 총명하고 현숙한 왕후나 대통령의 부인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다.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이 12간지에서 쥐 다음으로 소, 범, 토끼 순으로 나란히 배열한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소는 백성이고 범은 왕이고 토끼는 왕의 여자, 왕후라는 뜻이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왕도 있을 수 없으며 왕이 없으면 왕후도 없다. 그리고 토끼의 다음으로는 용띠해인데 용 역시 왕 또는 황제를 뜻한다. 하여 용을 용왕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토끼를 범과 용왕 사이에 넣은 것은 토끼가 왕과 떨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라는 암시가 아닐까 싶다.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훌륭한 현모양처인 여인이 있는 반면에 실패한 군주나 임금의 곁에는 항상 사악한 악녀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요물과도 같은 요사하고 요망한 여인들 때문에 나라를 망친 왕이나 황제 그리고 최고 통치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요즘은 자기 중심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려 사회 도덕이 타락되어 철면피, 모렴치, 후한무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여인처나 악녀들 정선 시대라고도 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2023 개미년 토끼해를 맞으며 그동안 돈에 미쳐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는 나눔과 베품의 미학을 실천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총명하고 귀여운 토끼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네. 네. 박영진 씨가 토끼해를 맞는 심정 그리고 토끼해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배운 게 소는 백성, 범은 왕.
토끼는 뭐 왕의 여자, 왕후 네. 뭐 이런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또 그런 뜻이 또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건 공부를 좀 해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요. 글 쓰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네. 하긴 토끼가 참 총명하고 꾀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부지런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박영진 씨의 이 글은 이 토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끼, 그러니까 귀여운 어린이, 사랑스러운 귀여운 어린이. 여인. 네. 이게 이제는 토끼에 그렇죠. 이제 주는 이미지인데, 네. 근데 저는 주위에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 간지 중에서 왜 토끼를 범과 또 호랑이하고 용 사이에 예. 토끼를 뒀냐? 넣냐. 그러니까 왕후 같은 네, 네, 또 그렇다네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네.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준 거죠. 네. 그러면 왕후면은 좀 사랑스러운 여인이면은 네. 정말 모든 국민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는 네.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왕후가 악도 없고 왕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네, 그 왕후의 어떤 뭐 질투나 뭐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오히려 왕을 그 업적을 깎아내리거나 뭐 그렇죠. 이런 맞아요. 분들도 예, 박영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왕은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왕후나 여인 문제들 때문에 네. 이게 막 거기 휘둘려서 예. 정말 국정이 뒤틀리고 정말 혼란을 주고 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방에서는 이런 왕후가 네. 토끼와 같이 총명하고 그쵸. 사랑스러웠고 예. 그렇게 나가야 된다. 요 메시지를 좀 글로 통해서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토끼가 영특한 거는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용왕님한테 붙들려 가서도 간을 놓고 왔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 갖고 목숨을 뭐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거북이가 네. 꼬인 거죠. 그렇죠. 야, 너 용왕님, 구경시켜줄게. 용왕님 저기 용궁에 구경시켜줄게. 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결국은 거북이의 생각은 뭐냐면 용왕이 몸이 아픈데 네. 이 토끼의 간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간을 좀 바치려고 들고 온 건데 네. 그걸 알고 아유 저의 간은 그럴 줄 알았으면 갖고 와야 되는데 저 배 밖으로 저기다 네, 밖에다 두고 왔다. 어디서 그런 꾀가 생겨났을까요? 예. 역시 뭐 그 얘기 하나만 봐도 토끼가 얼마나 총명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박영진 선생님 덕에 올해 토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토끼처럼 많은 분들이 총명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힘을 갖고 계신 분 옆에 있는 여인들은 토끼와 같이 네. 총명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온 네. 백성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런 예. 바람을 해봅니다. 네. 수군가 중에서 토끼 토끼 정경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의 채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중국 길림성 장춘시
김가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빠의 행복 타임. 제가 소개합니다. 며칠 전에 엄마를 도와서 주방 일을 하시던 아빠가 그만 칼에 손을 베고 말았어요. 상처가 꽤 길고 깊어서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어머 여보 손 꽉 쥐고 있어요. 제가 얼른 약방에 가서 소독약하고 붕대 사올게요. 옆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엄마가 부랴부랴 약방에 뛰어가서 붕대며 소독약을 사오셨죠. 아빠 손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제야 사태의 엄중성을 눈치챈 나는 콩알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는 용감한 군이니까 괜찮아.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울지도 말고. 아빠가 오히려 나를 위안해 주셨어요. 엄마는 재빨리 소독약을 바르고 지혈제를 바른 후에 붕대로 잘 감아주셨지요. 나도 아빠 옆에 맴돌면서 아빠가 많이 아프신지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가영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숙제를 다 했으면 얼른 가서 자. 그날따라 숙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내가 늦게 잘까봐 걱정이 된 아빠는 빨리 자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발 씻어드릴게요. 나는 빨리 자라는 아빠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서 아빠를 소파에 앉게 한 후에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게 바로 딸을 키우는 행복이로구나. 아빠는 크고 따뜻한 손으로 연신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흐뭇해하며 말씀하셨죠. 아빠의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 속에서 나는 나의 사소한 관심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에게 많은 사랑을 드려야겠어요. 라고 글을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발 씻어드릴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기특해라 세상에.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네. 피를 흘리고 예, 이렇게 하니까 다치셔서. 아주 그냥 극정성으로 그냥 아빠를 돌보느라. 네. 정말. 사실 이렇게 좀 다쳐서 피가 나면 아이들은 네. 막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많이 다쳐서 아프신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아빠 옆에서 맴돌면서 괜찮아 뭐 이렇게 이 맛에 딸을 키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동포들 부엌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는 물론 집사람이 이런 중국 밀산이 고향이잖아요. 네. 나는 좀 뭐랄까요, 딱딱하달까, 양반집, 양반때 김씨 집안인데. 네. 근데 저는 우리 저 동포분들 남성들 보면은 요리를 다 잘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집에 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채 네. 써시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여자보다 훨씬 잘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우리 저 집사람 뭐 불러서 이렇게 친구 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남자들이 주방에서 다 요리 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미안하더라고요. 좀 배우셔갖고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영 뭐 음식 만드는 솜씨가 없어서 라면 정도 끓여드리면 괜찮은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족 간에는 사실 큰 것보다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일들이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네. 있다는 걸 우리 가영이 학생의 글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 이제 얼마나 나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길고 깊게 뵀다고 하는데 네, 칼질 앞으로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사랑으로 빨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주는 아빠 힘내세요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 KBS 한민족 방송 KBS 한민족